국민들이 아니 백성들이 나라 좀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형제가 직접 독립협회 해산하고 나라를 박살내고 러시아한테 일본한테 청나라한테 온갖 이권을 다 넘기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동안 암흑기가 찾아왔죠.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광복 때 왜 그들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 공부를 하니 느낀 건데 아무리 독립군에 대해서 행적을 강조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 딱 2개 떨어뜨린 것만으로 덤으로 해방된 나라입니다. 덤으로 해방됐고 자유도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유민주 국가 세운다고 해도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조선 때는 타락한 왕조에 의해서 서서히 병들어갔고 일제시대 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권 다 성관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관이가 우리의 왕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관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걸 부정하러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왕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란이 신정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는 나라. 지금 딱 이 나라가 그 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대법관이고 성관이가 빼, 너 하면은 다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 죽고 싶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유민주국가로서 북한처럼 될 것 같으면 그냥 떠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기에는 너무 자신한테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윤치호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많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친일파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던데 제가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 그분이 참으로 현실주의적이셨습니다. 3.1 운동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만세하는 것만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세상에 지배받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나와서 모여서 외치면 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 판인 것들이 부끄럽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우세요? 지금 수년 동안 고생하고 고작 이건데 자랑스러우십니까? 앞으로 자랑스러워지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수백 명이고 저기 건너편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수백 배 차이죠. 근데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뭡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당백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도 아스팔트 세력 중에 그 아무도 제도권의 국회의원 한 명 못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것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협치하지 않고 아무도 합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라가 망하길 덜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덜 망한 것 같아요? 뒤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리, 네 자리, 내 권력, 이 권력 따질 틈이 있습니까? 참으로 부럽군요. 저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거 지키려면 부정선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수만 명이고 수십만 명이고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 200만 명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작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숫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만 명 모이고 국회를 둘러싼다고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한참 부족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들을 그냥 끌고 나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 강력한 의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바로 시간을 주고 윤석열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그들이 위해서 우파에 많이 달릴까요? 정권을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스스로를 좌파라고 자처하는 자들도 그러나 우리가 이 상식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들도 상식이 있지만 반성할 그들은 거야. 지식이 없습니다. 반성할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자면 적어도 상식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파가 강조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원리 원칙 그리고 상식입니다. 21대 총선 이후 상식적으로 하자는 걸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근데 또 왜 나왔습니까? 정치는 비상식적으로 4년 흘러갈까요? 전에 부정선거 맞겠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내 지역에서,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 그러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 앞으로 인간들 내 집, 주변, 내 동네, 내 지역,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 커뮤니티, 내 학교, 내 직장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동료들 설득하고 친구들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기 껄끄럽다고요? 계속 껄끄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망하는 걸 잘 지켜보십시오. 행동하는 만큼 나라가 바뀝니다. 더 많은 만세가 더 많은 독립을 아니죠. 더 많은 공부가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독립을 불러온다고 윤치호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라가 커졌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인구가 2천만, 3천만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근데 지금 5천만이 넘었습니다. 5천만 중에 몇 퍼센트가 모여야 나라가 바뀔까요? 딱 2%, 100만. 우리 100만 모여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탄핵 내부 그거 청원하는 거 100만 명 좀 넘겼다고 했었죠. 그래야 100만 명 모여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정말 제대로 모여보고 제대로 해보자고요. 행동을 해야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온 것도 지역에서 집회하고 행동이에요. 지역에서 교육하고 시의원, 도의원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야 풀뿌리가 제대로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 딱 한 번 해결한다고 수사해서 더불어민주당 싹 처리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사라집니까? 아니요. 계속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동력은 계속 존재합니다. 왜 한 세년 만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약점이 많거든요.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져서 각 성만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져서 갈라져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꼬라지부터 보면 갈 길이 참 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 나와라. 여러분들 대통령께 사전투표 폐지하라 선관위 해체하라고 요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60년대 70년대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 왕이 누구라고요? 선관위입니다. 그 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참으로 험난할 겁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죠. 언제까지 그냥 부정선거 수사 선관위 해체하라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보고 얘기하죠. 문을 보고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벽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지도록 세계로 퍼지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아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젊은이들 멍청한 세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보를 다루는 데 능숙한 세대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70% 80% 정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포기했거든요.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바뀌는 거. 기득권이 얼마나 탄탄하게 본인들의 그 권력을 지키는지 봤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저는 문재인 정권 때가 차라리 양반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국민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세뇌되어서 금붕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자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싸울 때 해체하라, 스승이 해체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분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세상이 정말로 바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부정선거 한 방이면 국회의원 한 명도 넣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역 다 막았고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저 같은 청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승인 부방대 사무국장님 너무 정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100만 명,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내 지역에서 내가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강승인 부방대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김영실 성악 교수님과 김이영란 성악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희망의 나라로 한번 멋있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죠. 마귀 집단들이 엄청 시끄럽게 그래. 제가 1분간 얘기를 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서울 아닌 지방에 오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딥스테이트라고 아시죠? 딥스테이트. 사람들도 들려요? 안 들려? 대통령과 문장을 보겠다고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려.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건국전에 딥스테이트라는 마귀 세력이 정말 마귀거든요. 우리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걔네들은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걔네들은 지난 150년 동안 유럽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리를 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말하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정치들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윤통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싹 쓸어낼 거거든요, 여러분. 싹 쓸어낼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윤통이 일을 해야지 지금 목을 내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말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이 제가 종이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걸 나눠드렸는데 얘네들이요 미국 심리학회를 다 장악을 했어요. 이거 아니야, 이 말 해야지 돼. 걔네들이 걔네들이 질병통제센터도 다 장악했어요. 미 연방통신위원회도 다 장악했고 증권거래소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생이 잠시만 있으면 다 끝날 거라는 말을 드리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 네, 틀어주세요. 희망의 나라. 박수! 여러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참아주십시오. 수가 되든지 말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도 보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고 내려가신 우리 두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설 성악 교수님과 이영란 성악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희망찬 노래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2국가에서 앞으로 2030년대에는 세계 G2 국가로 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서는 성명서 낭독입니다. ROTC 회장이신 김병태 회장님과 고교연합 성동고 오성민 회장님을 모시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고 1963년 졸업 오성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는 2020년 4.15 부정선거의 판박입니다. 왜 우리를 문전박대하게 되겠습니까? 저희 전주 고교연합에서는 그동안 5년을 넘겨서 부정선거 수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악독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극형이나 사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의 그 바탕에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림자가 어름거리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을 보내가지고 필히 우리를 해결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기사 하나만 띄워줘봐요. 그러면 광복절 관련해가지고 성명서를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말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전현 마지막에 살인자 얼마 발언에 남지 않은 관중 속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상실한 79년 광복절 성명서 대통령에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현 상황 중이요. 기사 봐봐요. 오늘은 자, 광복절입니다. 읽어봐요. 민주당에서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찾는 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우리는 미국 살인자. 덕분에 40년 일제히 압제해서 이 발언을 강발로도 비판한 독립했습니다. 홍석주는 제명을 전략자 추진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부부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살인자라고까지 공산 집단의 남침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보존하고 우리가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상을 조약을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눈부신 산업화로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중산층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례없는 초단기간에 큰 어려움 없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유의 번영으로 이끈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초단기간 압축 성장의 운지에서 성장 발전이 뒷다리만 잡던 반 대한민국 세력이 독버섯처럼 달아나서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암흑 세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이들을 무력화시켜 다시 제2의 광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9주년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점령했을까요? 북이 비밀리에 전개해온 진지전에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가 북의 진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이번 마지막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나오시면 북의 지령에 따라 저들은 자유의 가치를 폄훼하고 대통령 평등을 이상가치로 과도하게 부풀려 진보자 보수 프레임으로 순진한 국민을 세뇌시켜 대한민국화시켜서 왔습니다. 북의 진주를 구축한 저들이 바로 종북지사파입니다. 대한민국 내 북의 진주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때는 선거를 조작해온 중앙선관위, 언노련, 방송노련에 장악돼 가짜뉴스, 편향보도로 대중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방송, 나라 망치는 입법과 탄핵밖에 모르는 입법부, 좌편향 정치인정과 진영논리 재판으로 세계 155등 신뢰도로 평가받는 사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빨대를 꽂고 있는 종북좌파 사회단체들, 교육 통로를 장악하고 미래 세대에 붙은 본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정교조, 산업경제의 깃발을 잡는 간첩소굴 민노총, 북의 집중화된 문화예술계와 종교계, 이 모든 북의 진지들이 상호연대하여 공고한 종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고 망치는 짓만 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고 저들은 반 자유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권력 창출의 통로인 중앙선관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성명서를 낭독을 했고요. 지금 앞에는 다음은 월남전에서 이 배트콩을 때려잡은 해병 다음은 특수수색대 ROTC 대한민국이 이미 김병태 회장께서 그리고 이미 성명서를 나머지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죽을지 감사합니다.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유서를 쓰신 분도 여기밖에 한 4명 있어요. 자, 감정을 잠시 던지고 국가 유공작전을 분실하신 신명옥 씨 꼭 찾아가시고요. 중앙선관위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 지난 4월 30일 감사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중앙선관위는 10년 동안 291차에 걸친 모든 경력직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 였습니다. 업무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공신력을 완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북의 지령에 따라 10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종북주사파가 노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종북주사파가 대략 80% 2,400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호남 지역 연구자가 대략 50% 1,500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중앙선관위는 비서실장이 종북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종북 생태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명백백 하나님 살아계신 비리를 저질러온 중앙선관위를 전면 수사해서 수 있다! 실상을 밝혀내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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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작 수행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선거 시 바코드 투표지 대신 굳이 QR코드 투표지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 투표자 개인정보 자료를 확보하고 매월 이동통신 3사 업그레이드 자료에 섞어넣어 여론조작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와 이동통신 3사를 즉시 압수수색하여 여론조작의 실상을 밝혀내고 여론조사심의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